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 없이는 AI 시대가 멈춘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70년 전 최빈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됐나라는 특집을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유럽을 구할 수 있다며 긴급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한국에 추월당한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자국 산업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 한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빠르게 혁신하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고 땅덩어리도 작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가졌기에 이렇게 됐나? 외국 언론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30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 창문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몇몇 창문에서 불빛이 켜져요. 누군가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켜요. 그 순간 앱 아이콘이 나타나고 손가락이 유튜브를 누릅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로딩이 없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순간이죠. 로딩 중이라는 단어가 잠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1시간 뒤 지하철역 개찰구 앞입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댑니다.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문이 열려요. 0.2초. 멈춰 설 필요가 없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죠. 누구도 뒤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집 앞 현관문을 엽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어요. 어젯밤 11시에 주문한 물건입니다. 10시간도 안 걸렸어요. 상자를 집어들면 종이 마찰음이 살짝 납니다. 테이프를 뜯고 물건을 꺼내죠. 기다림 없이 도착한 물건입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무인 민원 발급기 앞에 섭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딸깍 딸깍. 버튼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요. 30초가 지나자 기계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종이가 나오는 소리죠. 주민등록 등본이 배출됩니다. 잉크 냄새가 살짝 올라와요. 따뜻한 종이를 집어듭니다. 30초. 서류 한 장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예전엔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2시간도 걸렸어요.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이름이 불리면 창구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다시 기다리고 그제야 서류를 받았죠. 점심시간이면 창구가 닫혔습니다. 다시 오라는 말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지금은 30초입니다. 집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심지어 산골에서도 가능해요. 이 모든 게 선진국이라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나라니까 편한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잠깐 이 나라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면적은 세계 109위. 작은 나라예요. 서울에서 차를 몇 시간만 달리면 바다에 닿습니다. 동쪽으로 2시간 반이면 동해가 보이고 서쪽으로 1시간이면 서해가 보이고 남쪽으로 4시간이면 남해가 보여요. 땅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철광석도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어요. 구리도 알루미늄도 히토류도 없습니다.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죠. 인구는 어떨까요? 5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꼴찌예요. 0.7명. 한 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나라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할까요? 불안이 생깁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람도 줄어드는데 어떻게 버틸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기다림이 산업이 됐어요.
세계는 지금 한국이 만든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손가락 한마디만 한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칩이 인공지능을 움직입니다. AI가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리고 번역을 하는 모든 순간에 이 칩이 작동하죠.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한국이 만들어요. 세계 시장의 70%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를 가릅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길이에요. 이 배 안에는 영하 163도로 얼린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LNG선. 겨울밤 보일러를 켜면 따뜻해지는 바닥, 그 가스가 2배로 옵니다. 한국이 만든 배죠. 세계 LNG선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건조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30초 만에 발급됩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입니다. 국민의 시간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죠. 산골 마을 할머니도 서울 한복판 회사원도 같은 속도로 행정 서비스를 받아요. 공장 안에서 로봇팔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용접 작업을 대신하죠. 위험한 일을 로봇이 맡습니다.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나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듭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죠.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간과 연결돼 있어요. 기다리지 않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초의 나라죠. 예전엔 달랐습니다. 서류 하나 떼려면 반나절 걸렸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줄을 서고 창고 직원에게 신청서를 내고 도장을 받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공장에선 사람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했어요. 손이 데이고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 한 통 걸려면 시외전화 교환원을 거쳐야 했죠. 산골에선 전화선이 끊어지면 며칠씩 연락이 안 됐어요. 물건을 주문하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30초 만에 서류가 나오고 로봇이 위험한 일을 대신하고 산골에서도 서울과 같은 속도로 인터넷이 연결되고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누가 돌려줬을까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출산율도 낮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세계 1위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더 절박했어요.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살아야 했습니다. 땅이 좁으니 효율을 높여야 했어요. 사람이 줄어드니 자동화를 해야 했죠.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이라서 편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편하게 만든 거예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느리면 죽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초가 됐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증거봉투 10개가 준비돼 있어요. 한국이 세계에 파는 시간의 정체. 그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한국만 가능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죠. 오늘 우리는 증거봉투 10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사가는 것들이죠. 하지만 단순한 목록이 아니에요. 각 봉투마다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엽니다. 한 알의 기억. 스마트폰 속 사진 한 장을 여는 순간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움직여요. 메모리입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칩이죠. 하지만 이 칩이 없으면 사진도 영상도 앱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한국이 쥐고 있어요. 두 번째 봉투. 한 척의 배. 겨울밤 보일러가 켜지면 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바닥이 따뜻해져요. 그 가스가 오기까지 영하 163도 탱크를 견딘 배가 있습니다. LNG선이죠. 세계 LNG선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만들어요. 세 번째 봉투. 한 장의 서류. 무인 민원 발급기 앞에서 30초 만에 나오는 종이.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세계 1위예요. 줄 설 필요가 없고 창고에 갈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봉투. 한 번의 연결. 산골 마을 마루에서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봅니다. 끊김이 없어요. 5G 통신망.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서울 한복판이나 강원도 산골이나 속도가 같아요. 5번째 봉투. 로봇팔의 규칙적인 회전. 공장 라인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튀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위험한 일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6번째 봉투. 전기의 불빛. 냉장고가 웅소리를 내며 작동합니다. TV 화면이 켜져요. 전기장판이 따뜻해집니다. 이 전기의 상당 부분이 원자력에서 와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7번째 봉투. 립스틱 뚜껑이 닫히는 소리. 딸깍. 화장대 위 작은 병들이죠. K뷰티입니다. 미국 화장품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프랑스 명품과 나란히 놓여 있어요. 8번째 봉투. 라면 봉지 뜯는 소리. 바스락. 끓는 물에 면을 넣고 3분을 기다립니다. 매운 국물이 혀끝을 자극해요. 한국 라면이 전 세계 편의점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9번째 봉투. 김의 바스락거림. 도시락 한 편을 차지하는 검은 종이.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 도시락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김 수출 세계 1위입니다. 10번째 봉투. 넷플릭스 화면이 켜지는 소리. 자막이 올라갑니다. 한국 드라마죠. 언어가 달라도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K 콘텐츠가 세계를 울리고 있어요. 10개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배, 전자정부, 5G, 로봇, 원전, 화장품, 라면, 김, 드라마.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이 잘하는 건 이 정도지 않을까? 반도체나 배 같은 큰 산업 말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다릅니다.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했는가입니다. 포항의 쇳물이 조선소로 갑니다. 조선소가 배를 만들어 수출해요. 수출로 번 돈이 연구개발로 들어갑니다. 연구개발이 반도체 기술을 키우죠. 반도체가 로봇을 움직이게 합니다. 로봇이 다시 조선소와 공장을 돕고요. 하나가 다음 하나를 낳는 구조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한 묶음이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이 10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는 어땠나요? 기다림이 일상이었습니다. 서류 하나 떼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줄을 섰어요. 도장을 받고 창고 직원 눈치를 보고 한참을 기다렸죠. 공장에선 위험한 일을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뜨거운 철판, 튀는 불꽃, 독한 화학 냄새. 몸으로 감당했어요. 물건을 주문하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화 한 통 걸려면 교환원을 거쳐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이 사라졌어요. 30초 만에 서류가 나오고 로봇이 위험한 일을 대신하고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도착하고 산골에서도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대가 만든 겁니다. 땀 흘려 공장을 돌렸고 밤을 새워 기술을 배웠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어요. 그 축적이 지금의 편리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봉투를 완전히 열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두뇌가 한국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이유를요. 서버실 안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니에요. 웅웅하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립니다.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가 작동하고 있어요. 깜빡이는 LED 불빛.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각각의 불빛이 데이터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안에서 인공지능이 숨을 쉬어요. 공장 클린룸 안도 소리가 있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 정밀한 리듬이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먼지 하나 없는 공간. 작업자들은 방진복을 입고 있습니다. 온몸이 하얀 옷으로 덮여 있어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근 택시가 회사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엔지니어가 새벽에 퇴근해요. 피곤한 얼굴이지만 뿌듯합니다. 오늘도 칩 하나를 완성했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칩. 하지만 그 안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질문에 답하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쓰고 번역을 하죠. 의사 진단을 돕고 법률 자문을 하고 음악을 작곡합니다. 신기한 시대예요. 그런데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기억입니다.
두뇌가 생각하려면 기억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아무리 좋아도 기억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이 기억나지 않으면 오늘 뭘 먹을지 결정할 수 없어요. 과거 경험이 쌓여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AI도 똑같아요.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기억해야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메모리를 한국이 만듭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칩이에요. 하지만 이 칩 안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가 새겨져 있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 칩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도 멈춥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꺼져요. 검색도 번역도 AI 채팅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멈춰요. 병원 기록도 열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예약도 안 돼요. 세계가 멈추는 겁니다. 그 확률의 한가운데에 한국의 메모리가 있어요.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자부심이에요. 왕이 칼을 휘두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왕에게 칼을 납품하는 대장장이의 시대예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칩입니다. 한 개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요. 하지만 그 칩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메모리가 붙어야 해요. 초고속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 대역폭이 넓은 메모리라는 뜻이죠.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이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와요. AI가 1초에 수조 번 계산하는데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 HBM 시장의 80%를 SK하이닉스가 쥐고 있어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은 거의 다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왕의 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날이 없으면 칼은 그냥 쇠막대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어요. AI 칩도 마찬가지죠.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실리콘 조각입니다. 혹시 자녀가 반도체 회사에 다니나요? 야근이 걱정되셨을 겁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늘 피곤해 보였죠. 몸 상할까봐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근이 뭐였을까요? 단순히 회사 일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시간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AI가 1초 만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건 그 메모리 덕분이에요. 검색이 0.2초 만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그 칩 덕분입니다. 자동 번역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AI가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것도, 자율주행차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챗봇이 대화하는 것도 모두 메모리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세계의 두뇌가 한국의 메모리로 숨을 쉬고 있어요. 2013년 SK하이닉스는 HBM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게 팔리겠어?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2018년 양산에 성공했죠. 그때도 시장은 작았어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개발했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성능을 높이고 용량을 늘리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2023년 AI 붐이 터졌습니다. 챗GPT가 나왔어요. 갑자기 HBM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준비돼 있었어요.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였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부터 메모리에 투자했어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때도, 미국이 압박할 때도, IMF가 터졌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다른 회사들이 공장을 멈출 때 삼성은 증설했습니다. 지금 세계 1위입니다. 40년을 달려온 결과죠. 그런데 두뇌만으로는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겨울밤 보일러가 켜지면 바닥이 따뜻해져요. 그 가스가 오기까지의 길. 영하 163도를 견딘 배의 이야기. 그 길의 대부분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겨울 저녁입니다. 해가 지고 날씨가 추워져요. 보일러가 켜집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따뜻해져요. 발을 디디면 온기가 느껴집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도 차갑지 않아요. 포근합니다. 이 순간이 당연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이 따뜻함 뒤에는 긴 여정이 있어요. 가스는 기체 상태로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얼려요. 영하 163도. 이 온도에서 가스는 액체가 됩니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야 배에 실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온도는 위험합니다. 철이 얼어서 부서져요. 일반 금속은 쓸 수 없습니다. 특수 합금만 가능해요. 빈틈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가스가 새면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엄청난 압력이 생겨요.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은 틈도 허용되지 않아요. 완벽한 밀폐가 필요합니다. LNG선.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죠. 한 척의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예요. 높이는 11층 건물만 합니다. 무게는 10만 톤이 넘어요. 이 거대한 배 안에 탱크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각 탱크는 구형이에요. 공 모양이죠. 왜 구형일까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하 163도의 압력을 견디려면 형태가 중요해요. 모서리가 있으면 그곳에 응력이 집중됩니다. 구형은 응력이 골고루 퍼져요. 조선소 현장입니다. 용접 불꽃이 튀어요. 파란 불꽃, 하얀 불꽃. 작업자가 철판을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아요. 0.1mm의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이죠. 용접 자국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틈이 보이지 않아요. 엑스레이로 검사합니다. 내부까지 확인해요. 기포가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철저히 봅니다. 하나라도 발견되면 다시 합니다. 작업복 소매가 스치는 소리. 망치가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 크레인이 거대한 부품을 들어올리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배를 만들어요. 세상엔 2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많이 만드는 나라. 그리고 실패하면 끝나는 걸 맡기는 나라. 중국은 배를 많이 만들어요. 물량으론 세계 1위입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다 만들어요. 하지만 LNG선은 다릅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세계 LNG선 수주의 절반 이상을 한국 조선소가 가져갑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을 나눠 갖고 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할까요? 신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대 사고가 없었어요. LNG선이 바다에서 폭발하거나 침몰한 적이 없습니다. 납기를 어긴 적도 없어요. 약속한 날짜에 배를 인도했습니다. 품질도 완벽했어요. 인도한 후 30년, 40년 운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브랜드죠.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첫 배를 만들 때였습니다. 울산 바닷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모래사장만 있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봤어요. 여기서 배를 만든다고.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려면 100년 걸린다.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어요. 조선소 현장은 혹독했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차가웠죠. 여름 햇볕은 눈이 따가웠어요. 철판에 반사된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선글라스를 껴도 부셨습니다. 쇠냄새, 용접 냄새,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껴도 냄새가 스며들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철판을 자르고 용접을 하고 조립했어요. 실패하면 다시 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어요. 넘어지면 일어났어요. 누군가의 갈라진 손, 피가 맺힌 손등,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누군가의 구부정한 허리, 평생 고개 숙여 일한 흔적, 누군가의 땀 젖은 작업복, 하루 종일 흘린 땀의 흔적. 여러분 세대의 얼굴입니다. 100년이 아니었어요. 반세기. 5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1970년대 비웃음을 들었던 그 조선소가 2020년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보일러를 켜면 따뜻해지는 바닥. 겨울밤 포근한 이불 속. 그 일상이 사실은 반세기의 압축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AI도 멈춥니다. 메모리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멈추면 가스도 멈춰요. LNG선이 없으니까요. 유럽의 겨울이 추워집니다. 일본의 공장이 멈춰요. 중동의 전기가 끊깁니다. 그만큼 한국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고 끊기지 않게 만드는데 집착했을까요? 영초의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돌려주는 일.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산골 마을 마루입니다. 낡은 나무 마루예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마루를 비춥니다.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오래된 라디오죠.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도 납니다. 물이 끓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에서 라이브 방송이 흘러나와요. 잡음이 없습니다. 끊김도 없어요. 서울 한복판과 똑같은 속도입니다. 화질도 선명해요. 예전엔 산골에선 전화도 끊기곤 했죠. 유선 전화 시절 이야기예요. 태풍이 오면 전화선이 끊어졌습니다. 바람에 날아가거나 나무에 걸렸어요. 며칠씩 연락이 안 됐습니다.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라디오 잡음이 심했어요. 산에 가로막혀 전파가 약했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계속 났어요. TV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안테나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야 했어요. 그래도 화면이 깨졌죠. 인터넷은 느렸습니다. 사진 한 장 여는데 1분이 걸렸어요. 영상은 아예 볼 수 없었습니다.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컸어요. 서울에선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는데 시골은 전화 모뎀을 썼습니다. 속도 차이가 100배였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마루로 들어와요. 5G 통신망 때문이죠.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미국보다 하루 빨랐어요. 기록을 위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시간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5G는 4G보다 20배 빠릅니다. 영화 한 편을 5초 만에 다운로드해요. 화상 통화가 끊기지 않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지연 없이 재생돼요. 서울 한복판과 산골의 속도가 같을 때 사람은 소외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골에 살아도 뒤처지지 않아요. 손주 얼굴을 화상으로 선명하게 봅니다. 뉴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해요.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진짜 평등이죠. 돈으로 사는 평등이 아니라 기술로 만드는 평등입니다. 전자정부는 더 강력해요. 서류 한 장이 종이가 아니라 시간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이야기죠.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빨간 숫자가 적힌 종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번호가 불렸어요. 37번 고객님. 일어나서 창구로 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빈칸을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도장을 찍고 인감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할 때까지.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면 창구가 닫혔습니다. 1시에 다시 오세요. 오후에 다시 와야 했죠. 지금은 30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요. 딸깍, 딸깍. 버튼을 몇 번 누릅니다. 서류가 화면에 뜨죠.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요.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에서, 산골에서도 가능해요. 새벽에도, 밤에도, 주말에도 됩니다. 창구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편리함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복지예요. 한 사람당 1시간을 돌려주면 5천만 명에게 5천만 시간을 돌려주는 겁니다. 하루로 치면 2000년이에요.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유엔이 매년 평가하는데 한국이 계속 1위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전이죠. 사람이 귀해지는 나라입니다. 출산율 0.7명.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학교가 텅 비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놀이터에 아이가 없습니다. 20년 뒤엔 일할 사람이 지금의 절반이 될 거예요. 특히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봇입니다. 공장 라인에서 로봇팔이 움직여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튀지만 로봇은 다치지 않아요.
뜨거운 철판을 옮기고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고 반복 작업을 정확히 해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아요. 사람 대신 로봇이 위험을 감당하는 거죠.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1,000대가 넘습니다. 2위인 싱가포르보다 많아요. 예전엔 사람이 직접 했어요. 용접하다 손이 데이고 무거운 걸 들다 허리를 다치고 화학 물질에 눈이 따가웠습니다. 위험을 몸으로 감당했죠. 산업재해가 많았어요. 손가락을 잃거나 시력을 잃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로봇이 대신합니다. 작업자는 로봇을 관리해요. 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지시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에요.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나라가 지속될까?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기술이 답하고 있어요. 로봇이 일하고 5G가 연결하고 전자정부가 시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안하지 않아요. 준비돼 있으니까요. 시간과 안전을 돌려준 나라가 이제 전기까지 더 싸고 더 믿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원자력의 이야기입니다. 냉장고가 웅소리를 냅니다.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문을 열면 안이 차갑습니다. 야채, 과일, 반찬이 신선하게 보관돼 있어요. 전기 덕분이죠. 전기장판이 따뜻합니다. 겨울밤 이불 속이 포근해져요. 발을 뻗으면 온기가 느껴집니다. 잠이 솔솔 와요. TV 화면이 켜집니다. 밝은 빛이 거실을 비춰요. 드라마가 재생되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음악이 들립니다. 세탁기가 돌아갑니다. 옷이 깨끗해져요.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뿜습니다. 여름 더위가 가시죠. 이 모든 게 전기로 작동합니다.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화력, 수력, 태양광, 풍력. 여러 곳에서 와요. 그중 큰 몫이 원자력입니다. 한국 전기의 30%가 원전에서 나와요. 밤낮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돌아가죠. 원전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한 번의 사고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니까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했어요. 방사능이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왔어요. 원전이 침수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췄죠. 폭발했어요. 방사능이 바다로 퍼졌습니다. 지금도 오염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기술도 필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40년, 50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없으면 아무도 맡기지 않아요. 지금 세계는 전기가 필요해요. AI 시대니까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챗GPT 하나 돌리는데 원자로 1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전기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많아지고 배터리가 커지고 전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요. 전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 때문에 맡기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중국에 맡기면 안보 리스크가 생깁니다.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선택지를 찾고 있어요.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기술도 있고 안보도 믿을만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같은 성능이라면 절반 가격입니다. 프랑스나 미국보다 훨씬 싸요. 납기도 정확해요. 약속한 날짜에 완공합니다. 품질 관리 기록도 완벽하죠.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하면서 큰 사고가 없었어요. 2024년 7월 17일 체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전 수주 경쟁이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이 경쟁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의 원조 국가예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죠. 한국은 신흥 강자입니다. 배우고 발전시키고 이제 수출하는 나라예요. 마치 결승전 같았어요. 원조와 신흥의 대결.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4조 원 규모. 원전 사기를 짓는 계약이에요.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신뢰를 얻은 겁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국민의 전기를 책임져도 된다는 표를 받은 거예요. 원전은 30년, 40년, 50년 돌아갑니다. 그 세월 동안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체코가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원전 건설 현장을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고리 원전. 부산 기장 바닷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줬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들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노트에 적고 사진을 찍고 밤새 공부했어요. 영어 매뉴얼을 사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배웠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이 가르치는 나라가 됐어요. 체코에 기술자를 보내고 설계도를 그리고 원전을 짓습니다. 50년의 축적이죠. 원전 수출은 돈을 버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일상을 책임진다는 것. 체코 국민이 켜는 전등. 그 전기가 한국 원전에서 나옵니다. 체코 공장이 돌아가는 전기. 한국 기술이 공급해요. 체코 병원이 환자를 살리는 전기. 한국이 책임집니다. 책임과 성실. 여러분 세대가 평생 지킨 가치가 지금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세계 1위는 공장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장대 위에도, 부엌에도, 밥상 위에도 있어요. 일상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립스틱 뚜껑이 닫힙니다. 딸깍. 작은 소리지만 선명해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릅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오므리죠. 색이 고르게 펴져요. 화장대 위에 작은 병들이 놓여 있습니다.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 세럼. 한글이 적혀 있어요. K뷰티입니다. 대단한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어요. 딸이나 며느리 화장대를 보세요. 작은 병들이 가득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백화점 화장품 코너입니다. 1층 중앙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죠. 진열대에 병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프랑스 명품 샤넬 옆에 한국 브랜드가 있습니다. 디올 옆에도 한국 제품이 보여요. 에스티로더 옆에도 있어요. 손님이 다가옵니다. 프랑스 제품을 집어들고 가격표를 봐요. 150달러. 한국 제품을 집어듭니다. 가격표를 보죠. 120달러. 조금 싸네요. 하지만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효과 때문이에요. 후기를 봤거든요. 피부가 좋아졌다. 주름이 줄었다. 탄력이 생겼다. SNS에 올라온 후기들. 진짜 사용자들의 목소리였어요. 한국 제품을 선택합니다. 계산대로 가죠. 프랑스 제품이 아니라 한국 제품을 산 겁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100년 넘게 프랑스가 지배했던 시장. 샤넬, 디올, 랑콤. 명품의 대명사였죠.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딸이나 며느리 화장대를 보며 말씀하셨죠.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 비싼 거 바를 필요 없어. 옛날엔 그런 거 없이도 살았어. 그 병들이 바다 건너에선 선택의 1순위가 됐습니다. K뷰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명품의 나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물이 끓습니다. 보글보글. 냄비가 흔들려요.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봉지를 뜯어요. 바스락. 면을 넣고 스프를 넣습니다. 3분을 기다리죠. 뚜껑을 열면 매운 냄새가 올라와요. 코를 찌르는 냄새. 하지만 군침이 도네요. 첫 입을 뜹니다. 혀끝이 얼얼합니다. 매워요. 땀이 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젓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중독성이 있어요. 한국 라면이죠. 이제 전 세계 편의점에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 영국 테스코, 프랑스 까르푸. 어디를 가도 한국 라면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빨간 봉지가 눈에 띕니다. 매운맛을 문화로 만든 겁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너무 맵다. 이걸 어떻게 먹어? 하지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라면을 먹는 영상. 첫 입을 뜨고 얼굴이 빨개져요. 땀이 나고 눈물이 나지만 계속 먹습니다. 스파이시. but delicious.
매워. 하지만 맛있어. 그 영상이 바이럴 됐어요. 1000만 조회수, 2000만 조회수. 사람들이 따라 해봤습니다. 중독됐어요.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 그 경험이 SNS에 올라가고 친구에게 추천되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라면 수출 10억 달러 돌파. 단순한 면이 문화가 됐어요. 밥상 위에 김이 놓여 있습니다. 검은 종이 같은 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김에 싸 먹습니다. 바다 향이 나요. 짭조름하고 고소합니다. 씹으면 바삭해요. 도시락 한 편을 차지하는 김. 시니어에게 이건 기억 그 자체입니다. 소풍날 도시락. 김밥 싸서 가던 날. 운동회 날 점심.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아침 밥상에 김. 된장찌개 옆에 놓인 김.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 김이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 도시락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학교 급식에 김이 나와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시위드, 해초. 신기해하며 먹어요. 바삭한 식감이 좋대요. 김 수출 세계 1위.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점유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세계 식탁의 습관을 바꾸는 힘이 있어서예요. 예전엔 김치를 외국인에게 주면 거부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 매워서 못 먹겠다. 라면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맵다. 김도 낯설어 했죠. 이게 뭐야? 종이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김치 냉장고를 사고 라면을 사재기하고 김을 도시락에 싸갑니다. 습관이 바뀐 겁니다. 아침에 밥 대신 시리얼 먹던 사람들이 김밥을 삽니다. 점심에 샌드위치 먹던 사람들이 비빔밥을 먹어요. 저녁에 스테이크 먹던 사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것만 수출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습관을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LNG선, 원전은 산업이죠. 하지만 화장품, 라면, 김은 생활입니다. 산업과 생활을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습관 다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거실이 어둡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TV 화면만 밝습니다. 가족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넷플릭스 로고가 뜹니다.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한국 드라마죠. 자막이 올라갑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언어는 달라도 이야기는 전해져요. 화면 속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아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앞을 막아섭니다. 내 아들은 안 돼.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세계 어디나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숨을 죽이고 봐요. 다음 장면이 궁금합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제 한국은 물건만 팔지 않아요. 이야기와 감정을 팝니다. 자막을 읽는 불편함보다 이야기가 더 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어요. 111개국에서 1위였습니다. 더 글로리. 복수의 이야기지만 공감을 얻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 이야기인데 세계가 울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볼까요? 감정이 진짜여서입니다. 꾸며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 전쟁 후 폐허에서 자식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어려울 때 서로 손 내미는 정.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평생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라마에 담겼어요. 작가가 쓰고 배우가 연기하고 감독이 찍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계가 그 마음에 우는 겁니다. K 콘텐츠 수출 144억 달러.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웹툰. 보이지 않는 수출이죠. 하지만 효과는 보이는 것보다 큽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요. 한국이 어디지? 에서 한국 가보고 싶다로 바뀝니다.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다. 한국어 배우고 싸. 한국 문화가 궁금하다. 드라마 한 편이 나라 이미지를 바꿉니다. 톤이 갑자기 단단해집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 군사력 세계 6위.
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만으로 상위권이에요. K2 전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입니다.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예요. KF-21 전투기. 자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엔진을 개발하고 조립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샀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수조원 규모입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 무기를 사는 건 이례적이에요. 왜 샀을까요? 성능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기가 빠르니까요. 핵 없이도 지키는 힘이 있다는 것. 이건 시니어에게 가장 직접적인 안정감이에요. 전쟁을 겪은 세대니까요.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하시죠? 북한이 침략했던 날. 피난 가던 길. 폭격 소리. 무너진 건물.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튼튼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튼튼해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중진국 함정. 114개 나라가 꿈꿨지만 13개만 탈출했던 그 함정. 한국은 어떻게 졸업했을까요? 낡은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편한 길이 열릴 때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갔어요. 1980년대 섬유로 돈을 벌 때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어요.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조립 생산으로 성장할 때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메모리로 1위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어려운 분야였어요. 편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계속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4.8%.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구 900만 명입니다. 한국은 5천만 명이죠. 규모가 다른데도 2위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래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투자합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아직 돈이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 선택들이 메모리를 만들었고, 조선을 키웠고, 원전을 완성했고, 로봇을 발전시켰고, 콘텐츠를 세계로 보냈어요. 자원이 없어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다음 시대를 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매일을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라 걱정하며 살았던 여러분이었어요. 손에 굳은 살 박이고 허리 굽어가며 일했던 분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영초의 나라. 기다림이 사라진 곳. 시간을 세계에 파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